안녕하세요. 오세현 변호사입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행정사 2차 모의고사를 사례형 형식으로 푸는 이제 강의가 시작이 되네요. 8번 강의 있는데, 심화 강의긴 하지만 혹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사이사이 따라올 수 있게 제가 팁 최대한 많이 드릴 테니까 도중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따라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제 항상 수업 시작하기 전에 타이트하게 진행을 하려고 목차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어쨌든 오늘 첫 번째 수업이니까 OT 간단하게 제가 진행을 하고, OT 때 뭐 하냐? 우리 어떤 식으로 수업할 건지, 모의고사는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는지, 저랑 어떻게 호흡 맞추시면 되는지랑 약간 시간이 남으면 제가 한번 리허설 해보니까 민법을 빠르게 전체 개관을 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저랑 호흡 맞추셨던 분들은 그래 이거 기억난다 하면서 복습해 주시면 되겠고, 처음 보시는 분들도 아실 텐데 이 계약법 공부하셨으면은 저랑 같이 용어를 통일한다, 호흡을 같이 한다는 느낌으로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빠르게 개관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2교시, 3교시는 원래 준비했던 대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바로 OT를 할 건데, 이제 그냥 크게 두 가지 준비해 왔습니다. 어떻게 진행할 거고, 그래서 수업 방식은 아주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할 건지 설명을 드릴 건데, 안녕하세요. 자, 어떤 얘기부터 시작을 할까요? 이미 강의 계획서에도 써놓긴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시는지 아시죠? 3시간짜리 수업인데 첫 번째 1시간에는, 첫 번째 50분에는 수업 문제를 풀고서 강의 해설까지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첫 번째 강의 해설이 아니죠. 강의 계획서 보신 분들은 제가 4문제, 20점짜리 문제 4개를 출제하겠다 그랬는데, 이걸 제가 팀장님이랑 논의 끝에 3개로, 즉 60점짜리 문제를 푸는 거죠. 왜? 왜냐면 1교시에 해설까지 같이 마칠 생각입니다. 다른 저희 민법 다른 교수님, 김명욱 교수님하고도 같이 좀 호흡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1교시에 30분 동안 3문제를 풀고서 제가 해설까지 하고서 1교시를 마칠 거고요. 이 나머지 2교시는 뭘 하냐? 그 다음 주에 풀 거.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첫 교시에 문제 풀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완전 생판 모르는 친구가 아니고 오늘 공부할 내용을 다음 주에 바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큼지막한 친구들이 뭐가 있죠? 538조 같은 거라든지 계약금, 예약 이런 것들이 큼지막한 친구들이죠. 한 거 다음 주에 바로 1교시 풀고 나머지 2교시는 문제 그 다음 주에 할 거 공부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조금 바뀌었다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또 이런 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모범 답안을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모범 답안을 당연히 모범 답안을 제공을 해드리고 채점도 해드릴 건데, 채점을 해드릴 때 점수 자체에는 점수를 딱 내드리지 않을 거예요. 퍼센트지로 제가 점수를 매겨드릴 건데, 막 1회짜리 숫자로 점수를 매기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어떻게 마음가짐을 잡으시면 되겠냐면은 40에서 한 80점, 80%. 각 문제마다 제가 퍼센티지를 적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주 숫자 자체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쉽게 딱 결론만 말하면 어떻게 하시면 된다. 60% 죄송합니다. 퍼센트라고 할게요. 60%를 넘겼으면은 그냥 그대로 공부 계속 하시면 되겠고, 왜? 이게 합격 점수에 해당하는 거니까 60%보다 모자르실 때에만 제가 체크해 드릴 거예요. 굿이라고 쓴 것도 있을 거고, 이거는 더 안 해도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치고 굿이라고 쓴 부분은 그대로 준비하시면 되고, 제가 세모 쳐놓고 여기다가 어떤 거 추가해 주세요 라고 이제 한 부분들 60% 미만으로 나오신 분들은 이런 부분 채워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해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요거를 좀 제가 OT 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제공해드리는 모범 답안 플러스 심지어 저희 이제 사례집, 제가 사례집 제공했던 여기 있는 답안도
100점짜리 답안이 아니고 80%, 100점 만점에 80점 정도의 모범 답안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심화 강의 때도 어떤 선생님이 딱 여쭤봐 주셨죠. 정말 요것만 써도 되냐? 완전 100점이라고 하기는 못, 왜냐면 끝도 없어요. 100점으로 하려면. 근데 이제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다? 아신 분들 이미 다 아시죠? 우리 행정사 2차는 100분 동안 10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러니까 거의 문제 해석하고 하는 거 다 포함하면 어떻게 돼요? 거의 7분에서 8분 사이에 20점짜리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 20점이면 몇 줄 써야 돼요? 30줄을 써야 되거든요. 30줄이면 어떤 거죠? 한 바닥 반입니다. 굉장히 빨리 진행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100점을 목표로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80점 목표로 하시면 되겠고, 하나 더 굉장히 현실적인 이유 하나만 더 좀 설명을 드리면, 설명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합격 점수 몇 점이죠? 평균 60점이 넘으면은 다 통과하는 절대평가인데, 실제로 이거 수험생이면 관심 갖고서 한번 찾아보세요. 구글에. 실제 합격 점수가 일반 행정사 기준으로 60이 안 나오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요번 같은 경우에 50 후반이 나왔습니다. 왜? 최소 선발 인원 제도 때문이었는데, 다 각설하고 설명회 때 했던 내용이니까. 제가 딱 드리고 싶은 말은 뭐다? 왜 요거는 일종의 메시지예요. 제가 80%를 일부러 한 이유가 100점짜리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100점 목표로 하는 시험이 아니다. 요 메시지를 전달드리고자 일부러 80%를 한 거예요. 제가 드린 모범 답안 요거 그대로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다 써셔도 80%인 거예요. 80% 맞으시면 만점 맞으신 거죠, 저한테. 왜? 우리는 60점이면 합격이니까 우리의 목표는 70 정도 맞는 거 목표하시면 됩니다. 70. 넉넉하게 붙으십니다. 넉넉하게. 실제 합격선이 지금 50 후반이니까 70이면 충분하겠습니다. 따라서 60% 넘는 것을 목표로, 혹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70% 정도를 목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이해하셨죠? 제가 한번 채점 직접 해봐야겠죠? 문제 푸시면 1교시 때 제가 해설해 드릴 텐데 전달해 주시면 제가 직접 정성스럽게 채점해 드리는데, 막 1회 단위까지 점수 매기는 건 아니고 제가 퍼센트지를 드릴 거고, 굿이라고 쓴 부분은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고, 세모 쓰고 이런 부분 추가해 주세요 한 부분은 추가하면서 합격 전략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넘어가 볼까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강의를 진행할 거고요. 자, 구체적인 수업 방식 관련해서 제가 또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기본서에 대한 얘기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저희 강의 계획서 보면은 제가 원래 강의 계획서에는 뭐만 있으면 된다고 써놨죠. 이 2025년 대비 사례집만 준비하시면 된다고 써놓긴 했는데, 심화 강의이긴 하지만 기본서가 있기는 해야 합니다. 꼭 제 기본서 안 쓰셔도 돼요. 지금 보니까 이미 다른 데서 공부하고 오신 분들은 본인 열심히 준비하신 거 사용하시더라고요. 좋습니다. 좋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거냐면 백과사전처럼 활용을 하는 겁니다. 제가 다 일일이 기본 강의를 해드릴 수 없으니까 목차를 보는 거죠. 목차를. 참고로 제 목차는 제 독자적인 게 아니고 지호님 교수님 목차를 제가 아주 적극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믿으셔도 돼요. 이 목차는. 그래서 목차를 보고, 요 부분 별표 3개짜리죠? 쭉쭉쭉. 요 부분 별표 3개짜리죠? 이렇게 하면은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는데, 나 이 부분 조금 부족한데 하면 백과사전처럼 돌아가서 부족한 부분을 메꾸시는 식으로 공부를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백과사전이라는 키워드 좀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대신에 아무래도 저는 또 저랑 호흡 맞춰고 오신 분들은 제 기본서를 사용하실 거고, 저는 제 기본서가 익숙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한테 조금 더 쉽게 전달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매 수업 시간 다 프린트물 받으셨죠? 요 목차가 제 기본서 목차 그대로이기도 하고, 플러스 제가 핵심 요약집도 이번에 출판을 했는데 핵심 요약집의 일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좀 미리 한번 봐볼까요? 지금 보면은 이거 보니까 조금 더 진한 색깔로 해야겠네요. 지금 다 프린트 있으시죠? 그러니까 이런 본인이 혼자 공부할 때도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목차를 쭉 보면서 기본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쑥쑥쑥 넘기는 거예요. 어떤 것만 할 거냐면, 지금 제가 색깔 더 진한 걸로 해드릴게요. 다음번에는 약간 회색으로 제가 색칠해 놓은 거 보이시죠? 그런 부분을 제가 쟁점 잡아서 설명해 드린다. 그럼 대표적으로 지금 인강 들으시는 분들도 하고 계시죠? 계약법 소론은 어디에 밑줄 그어져 있어요?
쌍무계약. 이따가 저랑 호흡 맞추신 분들은 벌써 뭐 물어볼지 알죠? 사총사. 그래서 요런 것들 쟁점별로. 그럼 페이지 또 넘겨서 조금만 더 맛볼까요? 그럼 예를 들어서 또 청약과 승낙에 의한 성립인데 별표 어디에 쳐져 있어요? 아하. 청약의 유인, 효과 3개인데 여기서 실제 효과에다가 3개를 치긴 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치면 원래 쟁점은 뭐예요?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느낌 뭔지 아시겠죠?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요번에 특히 인강 수강생들이 정말 많던데 다 처음 보는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고민이 정말 많이 됐어요. 기본 사례집으로만 하자니 너무 걱정이 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 방식으로 이제 할 겁니다. 어떻게 한다? 여러분이 채우셔야 돼요. 모르는 부분은. 백과사전식으로 제가 목차 다 따드렸으니까 요 부분 좀 부족하다. 메꾸시기 바랍니다. 동어 반복 그만할게요. 이런 식으로 수업할 거고요. 자, 그래서 기본서를 활용하면서 실제 수업은 어떤 식으로 할 거다? 사례집을 하나하나씩 풀 거예요. 사례집 문제를. 사례집 문제. 그러니까 진짜 허심탄회하게 말하면요. 제가 두 문자 아주 기가 막히게 땄거든요. 두 문자 딴 거대로 그냥 쓰시면 돼요. 두 문자 딴 거대로 쓰시면 되는데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이런 게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내용을 암기하고 이해했는데 사례형 갑은 2025년만 그 문장만 나오면 헷갈리신대요. 그래서 되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냥 한 문제 한 문제씩 저희가 직접 풀 겁니다. 이 순간에 손으로 쓸 수는 없겠죠? 집에 돌아가셔서 그걸 푸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사례집은 그래서 아까 설명했듯이 프린트로 나눠드린 걸로 목차에서 좌표 쟁점 잡고 간단하게 기초 설명 드린 다음에 두 문자 따드린 거 제가 재밌게 설명드리고 두 문자 딴 거를 사례집 몇 페이지 펴볼게요. 사례집 몇 페이지에 나온 이 문제가 요 두 문자 적용하면 되겠네요 해서 직접 문제 풀어드리는 방식으로 제가 풀면 되겠습니다.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제가 제시한 사례집 및 다음 주부터 문제 푸는 거 다 모범 답안은 80에서 85% 정도 모범 답입니다. 왜? 여러분 저도 서술형 공부해봤어요. 어려운 시험 서술형 공부해봤는데 많이 암기해도 쓸 수가 없어요. 아시죠? 한번 봐보신 분들은 80%가 정답입니다. 60점 합격 점수면 80점만큼 준비하는 거예요. 다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도저히 불안해서 못 견디겠다. 나는 시간이 넘는데. 그러면은 직접 다른 강사님들 비교하면서 채워보셔도 될 것 같아요. 가감을. 요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딱 목표한 대로 12분 지났네요. 제가 원래 대본으로는 여기까지 준비했는데 조금 아쉬워서 요 PPT는 뭐냐면요. 제가 기본 강의랑 심화 강의 때는 원래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은 그냥 읽기만 할게요. 저희 시간 아끼기 위해서. 지금 저희 사례형 공부하고 있는데 아직도 공부 방법론이 익숙하지 않다. 그러면 이거야말로 오늘 제일 먼저 메꿔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5가지 팁이란 게 공부 방법론입니다. 공부 방법론. 2차를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요거가 제가 기초 강의 행정사 2차 기본 강의 때도 OT로 무료 공개되어 있고 심화 강의 때도 똑같은 내용 또 했거든요. 그래서 OT 강의 공개되시니까 꼭 확인해 보시고 그냥 읽어볼게요. 그냥 짚어가면서 목표를 명확히 하시고 작성법 통일하시고 전략적 접근하시고 효율적으로 공부하시고 직접 손으로 써보는데 요거 정도만 좀 얘기를 할게요. 요거랑 요것만 얘기하면 되겠네요. 요것만. 여러분 100분 동안 10개 문제 이거 어떻게 나온 문장인지 아시죠? 저희 행정사 2차 시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1교시에 2과목을 보는데 1교시에 2과목을 보는데 정확히는 4문제죠. 민법 같은 경우에는 아주 엄밀히는 4개인데 왜 5개가 됐죠? 왜 5개가 됐냐면은 첫 번째 문제가 매년 그랬던 건 아니지만 이젠 사실상 트렌드가 굳혀진 게 논술형 40점짜리가 20점 2개로 소분되니까 그래서 5개고 과목이 2개라서 100분 동안 10개 문제를 푸는 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 문제당 7분에서 8분 정도라고 하는 거 꼭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이거 절대 넘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분량 목표 이것도 꼭 언급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모든 문제가 20점이진 않죠. 기출문제 저희가 다 풀어볼 건데 모든 문제가 다 20점인 건 아니고 10점짜리도 종종 등장하고 아주 오래된 기출 중에는 30점짜리랑 40점짜리도 있었어요.
요즘에는 없긴 한데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겠죠. 근데 요즘 트렌드는 뭐다? 다 20점으로 소분하는 것이 요즘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공식은 뭐다? 20점에 30줄. 이게 그러니까 1점 받으려면은 1.5줄 정도 써야 된다라고 공식을 잡으시면 되겠죠. 이 30줄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실까요? 이거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 답안지를 보면은 줄을 다 세보면 몇 줄이에요? 총 22줄이에요. 22줄. 22줄인데 우리끼리 약속합니다. 첫 번째 줄이랑 맨 마지막 줄은 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중간 부분이 20줄이 남기 때문에 대략 얼마큼 쓰면 된다. 한 바닥 다 쓰시고 페이지 넘겨서 절반 정도까지가 30줄입니다. 그리고 10점의 쟁점 하나. 근데 이게 참 아쉬운 게 타직역 시험들은 몇 점의 쟁점 하나가 되게 정형화가 돼 있어요. 근데 조금 아쉬운 게 행정사 시험은 아직 요게 조금 정형화가 좀 안 돼 있어요. 근데 그래도 요즘은 좀 트렌디하게 20점짜리 문제면은 쟁점을 2개 내려고 노력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출제자님 저 이 판례 알아요? 하고서 법리 하나 더 쓰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쟁점이 2개가 보통 요즘 많이 나와요. 그래서 20점에 30줄, 10점에 쟁점 하나. 요거까지는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혹시 궁금하시다. 공부 방법론 OT 무료 공개된 내용이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15분 동안 OT를 했고요. 물 잠깐 마시고 제가 민법 이제 개관을 좀 해보겠습니다. 민법 전체. 자, 제가 약간 약을 좀 팔아보겠습니다. 민법 진짜 쉬워요. 제가 지금 몇 분이죠? 한 30분 만에 민법 전체 한번 1회독 시켜드릴게요. 제가 원래 기본 강의 이럴 때는 이거 한 2시간 정도까지 하는 OT 내용인데 더 타이트하게 한 30분 만에 해보겠습니다. 원래는 5가지 키워드로 다 설명을 하는데요. 30분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3가지 정도만 조금 해보고 싶은데 첫 번째 키워드는 동그라미 2개, 네모 하나, 직선 하나라고 하는 문구와 여기에 약간 파생 상품인 어떤 친구? 하나의 사건, 여러 개의 이름표라고 하는 이 2 문구로 제가 또 크게 큰 그림 한번 잡아 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제가 아까 대본을 좀 연습해 보니까 약속과 처분의 차이를 가볍게 설명하면은 딱 50분이 될 것 같더라고요. 여기 한 요 정도만 하나, 둘, 3개 요 정도로 한번 우리 호흡이 잘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 봅시다. 자, 민법 정말 별거 아니죠. 민법 동그라미 2개랑 네모 하나, 직선 하나만 있으면 제가 좀 약팔 때 이렇게 말합니다. 80% 민법 80%는 설명할 수 있다고. 그게 뭔 말이냐? 뭔 말이냐? 간단하죠. A는 2025년 1월 1일 B로부터 X 아파트를 샀다. 아주 대표적인, 아주 전형적인 민사 사례인데 그거를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동그라미 2개. 동그라미 2개. A가 웃고 있습니다. A가 B랑 거래를 하는 겁니다. A는 2025년 1월 1일 B로부터 X아파트를 10억 원에 샀다. 아주 대표적인 민사 사례인데 요거를 이 네모칸 항상 꼭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거 아닌데 메모를 하는 거죠. 메모를. 이거 실제 제가 사례 문제 풀 때 요거 그대로 쓰는 거 있다. 봐보세요. 오늘도 바로 나옵니다. 2025년 1월 1일 X아파트를 10억 원에 샀다. 뭐 이런 거 적으면 되겠죠. 여기에 그림은 네모로 그려져 있지만 여기 앉아 계신 훌륭하신 분들은 다 이거 뭐로 보이세요? 이네모. 이거 A랑 B랑 쓴 계약서로 보이시죠? 계약서인 겁니다. 계약서. 우리가 메모만 이렇게 한 거고. 자, 요게 민법 전부예요. 요게 민법. 요게 매매일 땐 매매 들어가고 임대차 할 땐 임대차 들어가고 이제 들어가면 끝나는 거죠. 3가지만 주석을 달아보겠습니다. 자, 1번. 분명 하나의 사건인데 여러 개의 이름표가 달라붙어요. 요거 깨달으면 민법 진짜 고수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하나의 사건 A가 2025년 1월 1일 B로부터 X아파트를 10억 원에 샀다라고 하는 하나의 민사사건이 6개의 이름표가 달려있다는 걸 아시면 아주 고수가 됩니다. 그 6가지가 뭐냐면 이 사건은 의사표시이기도 하고 법률행위이기도 하고요. 계약이기도 하며
쌍무계약이기도 하고요. 뭐예요? 매매이기도 하고 마지막 누구? 저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채권 채무 관계이기도 합니다. 자, 저한테 시간 많아서 2시간 강의해다 저랑 뭐 1차 때부터 공부하신 분들은 너무 익숙하죠. 여러 번 제가 우려먹은 실제 너무 중요해서 하나하나 제가 정의 설명해 드리면서 왜 이걸 알아야 되는지 설명해 드리는 게 원래 진짜 진또백인데 궁금하시면 확인해 보시고 OT. 우리는 2마디만 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공부하셨던 1차랑 앞으로 공부할 2차 민법을 제가 한 줄로 딱 요약해 드릴게요. 1차 때는 이 6단어 중에서 뭐 위주로 공부하셨어요? 뭐라고요? 법률행위라 하나만 더. 하나 더 뭐? 의사표시. 와, 시험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죠. 107, 108, 109, 110, 103, 104. 하나의 사건인데 분명 똑같아요. 법률행위를 물어보는 사건, 우리가 너무 교과서에만 해서 그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는데 사건은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단지 법률행위라는 이름표가 달라붙었을 때 103, 104 혹은 법률행위의 목적, 그래서 확가적사 막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시죠. 의사표시, 흠 있는 의사표시 107, 108, 109, 110 그거를 1차 때 공부하신 거예요. 오케이. 2차는 한 줄 요약. 우리 뭐 어디에 주석다는 거라고 이해하면 돼요. 뭐랑 뭐 두 개. 감사합니다. 계약과 쌍무계약. 여러분 혹시 바로 이제 바로바로 답변해 주신 분들은 이제 1차나 2차 때부터 꾸준히 해오셨던 분들이, 모르셨던 분들은 같이 체크하고서 넘어가면 되는 거죠.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약이랑 쌍무계약에 주석다는 거다. 이렇게 하면은 게임 끝나는 겁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싶은데 일단 요 정도만 스킵해 놓을게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주석다는 거 공부하는 거구나. 2개만 더 주석 달아봅시다. 1번. 요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도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요 벤 다이어그램도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줍니다. A는 2025년 1월 1일 B로부터 X아파트를 10억 원에 샀다라고 하는 사건은 벤 다이어그램은 어떻게 된다? 요 사건은 의사표시이기도 하고요. 법률행위이기도 하고요. 법률행위 중에는 뭐다? 계약이기도 하고요. 계약 중에서는 어떤 계약? 쌍무계약이기도 하고요. 쌍무계약 중에서는 또 어떤 친구? 매매이기도 하고요. 아서라. 조금 안타깝게 여기 예쁘게 딱 들어가면 좋을 텐데 채권 채무는 법정 채권이라는 친구 때문에 여기 못 들어갑니다. 약정 채권이면 계약이랑 딱 맞거든요. 근데 법정 채권 때문에 벤 다이어그램을 따로 그려야 돼요. 채권, 채무, 관계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다 하나하나 설명드리고 싶은데 2가지만 여기에 추가하겠습니다. 자, 계약. 바로 오늘 수업 내용이죠. 공개 질문입니다. 혹시 미리 예습하신 분 있을까요? 계약의 정의가 뭘까요? 5초 드려볼게요. 계약이란 이거 암기하셔야 되죠?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하여 성립한 법률 행위라고 합니다. 그래도 입으로 막 따라와 주시네요. 공부 제대로 하신 것 같아요. A가 B한테 X아파트 10억 원의 파세 0 청약하시면 좋습니다. 승낙을 하여서 성립한, 이거 말하고 싶어서 빌드업했어요. 정체가 뭐라고요?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로 이루어진 법률 행위의 일종이라는 것. 벤 다이어그램에 예쁘게 표현됐죠. 1차 간단히 복습해볼까요? 법률 행위인데 계약이 아닌 친구에 뭐가 있게요? 여기 들어가는 친구 뭔지 아세요? 계약이 아닌 법률 행위? 1차 때 원래 하셨어야 되던 건데 단독 행위가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오랜만에 복습하니까 정리가 되죠. 네, 그러니까 우리 2차 공부하는 거니까 계약은 법률 행위의 일종이었다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원래 할 말 많은데 오늘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드릉드릉 하려고 빌드업을 오래 했네요. 저랑 오랫동안 공부하신 분들 아시죠? 쌍무계약만 제대로 공부하면은 채권법이 죄송합니다. 계약법이 계약 총론하고 각종의 계약 크게 양분이 돼 있거든요. 파트 1 계약법 총론, 파트 2 각종의 계약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각 계약법 총론이 요 키워드 하나면 다 설명돼요.
저랑 공부하신 분들을 뭔 말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정의부터 시작해 봅시다. 쌍무계약 정의가 뭐였게요? 또 공개 질문입니다. 부담 느끼지 마시고. 다 마시는 것 같은데 일부러 눈을 피하시네요. 쌍무계약은 정의가 뭐다? 서로가 서로에게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이라고 합니다. 문장이 마지막에 어떻게 끝났어요? 계약. 감사합니다. 정체가 뭔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거 왜 이렇게 자세하게 해요? 그냥 모의고사 강의인데 답안지 쓰셔야 돼요, 여러분. 의 쓰셔야 돼요, 의. 다 점수 있는 내용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의 일종이다. 여기까지는 두석을 달아야죠. 워낙 중요한 내용이니까. 왜 서로가 서로에게 의무를 부담해요, 여러분? A는 B한테 무슨 의무 부담합니까? 이 사건에서. 이거는 답변을 좀 들어볼까요? 이거 중요한 내용이니까. A라고 하는 놈은 2025년 1월 1일 B로부터 X아파트를 10억 원에 사면 무슨 의무를 부담합니까? 무슨 채무를 B에게? 대금 지급. 따라오고 계시죠?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대금을 줘야 돼. 왜? 매수인이니까. 대금을 줘야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의무 부담하고. 그러면 끝 아닌가? 그러면 B는 채권자구나. A 채무자니까. 바로 고개 끄덕이시면 안 되죠. B도 채무자죠? B는 무슨 채무 있어요? 무슨 의무가 있죠? B는? 소유권 이전 의무. 이건 다 입으로 해주시네요. 다 공부 잘하셨습니다. 저랑 안 하셨던 분들도.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의무를 부담하고 있구나. 그래서 쌍무계약이라고 한답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아주 중요한 내용에서 이거는 의까지 한번 봐봤고요. 자, 두구두구두구. 이게 엄청 중요한 친구 이제 나오죠. 잠깐만. 제가 아까 OT 할 때 저도 좀 긴장해가지고 중요한 얘기를 하나 안 했네요. 자, 여러분. 행정사 시험은 뭐가 되게 중요하죠? 조문에 숙달되는 게 중요하죠. 조문이 굉장히 중요한 시험인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타지격 시험이면은 법전을 들고 오라고 할 텐데, 왜냐면 시험장에 법전을 보통 들고 갈 수 있으니까. 저희는 법전을 못 들고 가죠. 법전을 못 들고 가서 저희는 그냥 핸드폰으로 보겠습니다. 실제 실무에서도 핸드폰 하니까. 다 법전 있으신가요? 혹시 종이법전을 보신 분은 종이법전을 보셔야 되고, 없으신 분은 되도록이면 이제 나중에 합격은 당연히 하시고 실무까지 하셔야 되니까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들으실 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이게 법제처 공식 어플이거든요. 한마디 더 하면은 제 수업 방식이 질문은 이제 조금 줄이기로 했어요. 질문은 이제 콕 집어서 질문하는 건 조금 줄이기로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제가 조문을 같이 읽는 건 포기를 못 하겠습니다. 조문은 너무 중요해서. 그래서 제가 돌아가면서 조문을 같이 읽을 거기 때문에 꼭 이게 조문 미리 켜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다만 대본에 제가 뭘 준비했냐면, 이게 그래도 좀 부담스럽다고 하시는 분이 그래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별다른 말씀이 없으시면 저랑 같이 호흡 맞춰서 조문 읽어주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너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은 쉬는 시간, 수업 시작하기 전에 말씀해 주시면 제가 빼고서 조문 읽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다 준비해 주세요. 이제 바로 읽을 겁니다. 자, 저랑 같이 호흡 맞추셨던 선배님들, 쌍무계약 하면 쌍무계약에서만 논할 수 있는 사총사가 있다고 엄청 강조했죠, 제가. 네 명이 누구였죠? 감사합니다. 아주 시크하게 답변을 해주시네요. 혹시 조문 번호까지 부탁할 수 있을까요? 예스. 지금 536은 외워야지, 솔직히, 그쵸? 두 번째 친구. 사총사잖아요. 이거 다 읽어볼 겁니다, 우리. 쌍무계약하면 떠올라야 되는 두 번째 친구. 위험부담. 위험부담. 이 친구는 감사합니다. 조문 번호가 읽을 거예요, 우리 이따가.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서 이거는 무조건 씨앗을 심어놔야 됩니다. 자, 3번, 4번은 사실 약간 아주 정통은 아니죠. 정통은 아니지만 쌍무계약 사총사로 묶자고 했습니다. 세 번째 친구는 감사합니다. 담보 책임이고, 이 친구는 두 문자래. 조문을 완전히 외우시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용기가 나시면 569 이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569조 이하라고 하시면 되고, 마지막 친구는 누구로 하자?
감사합니다. 계약의 해제. 이고 이 친구는 조문이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냐면요. 저도 왔다 갔다 하네요. 540쪽 맞죠? 541? 36, 46 맞을 거예요. 일단 확인해 봅시다. 이거 좀 약간 자신 없네요. 41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41 맞나요? 해제 통보. 자, 한번 조문 같이 읽어 볼게요. 원래 되게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씨앗만 심고 넘어갈게요. 조문 읽고 두 문자 소개만 해드리겠습니다. 읽기 전에 미리 예고. 536조에 뭐라고 시작할 거냐면요. 쌍무계약에서라고 조문이 시작할 겁니다.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논의는 이 벤 다이어그램 빌드업한 거 좀 느껴주세요, 여러분. 의사표시나 법률 행위에서는 동의항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쌍무계약 단계까지 와야 그 정도 되는 사건이어야 이 사건은 쌍무계약이라는 이름표도 붙으니까 동의항을 논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맨 앞에 계신 첫 번째 선생님이 536조 같이 읽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어? 어떻게 시작한다?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에요. 자세한 내용은 바로 다음 시간에 하니까 다음 주 수업에 하니까 자세한 내용은 그때 하고 두 문자 소개만 해드릴게요. 간단하게 맛만 봐드릴게요. 우리 동의항은 두 문자. 혹시 선배님들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잠깐만. 효과는 저도 잠깐 까먹었는데. 감사합니다. 큰일 날 뻔했네. 당연거절. 자, 우리 저랑 호흡 처음 맞추시는 분들은 어떻게 외우면 된다? 전쟁터가 막 이제 변하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어떤 큰 대격변이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전상변이가 있는데 전쟁터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거절해야죠. 뭐 그런 느낌으로 외워주세요. 전쟁터에서 큰 변화가 있으면 당연히 거절한다. 전상변이고요. 찍먹만 해봅시다. 두 문자를 풀어드리면 뭐다? 뭐를 전제하고 상대방의 적법한 이행 청구를 전제로 하여 어디에서? 쌍무계약에서 쌍이긴 한데 이제 마음씨 착하신 분들은 쌍으로 보이시죠? 상대방의 적법한 이행 청구를 전제로 하여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이 이행 청구를 했는데 상대방의 채무도 변제기에 있는 경우인데 상대방이 뭐 한대요? 이행도 안 하고 이행 제공도 안 했대요. 그럼 나도. 그러면 이 예를 들면 이렇다는 거예요. 적법한 이행 청구 전제. 똑똑똑 선생님 우리 약속한 거에 여기 제가 이행기한 적어놨는데 이행기한 되셨다. 똑똑똑 이행하셔야겠습니다. 적법한 이행 청구. 이게 뭘 뜻한다? 이행기한 되셨어요. 변제기 되셨습니다. 네, 쌍무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 또 친구가 있겠죠. 옳고 오케이. 맞아요. 쌍무계약 맞네요. 당신 말대로 내가 이행을 해야 될 때가 오긴 했는데요. 어머나 당신 채무도 변제기에 이르렀네요. 그러면 어떻게 할 때까지? 당신이 이행 또는 이행 제공할 때까지 나도 이행하지 않겠습니다. 이행 제공. 그런 내용이에요. 자세한 내용 다음 시간에 하고 효과에는 당연효, 이행 지체를 면제를 당연히 주장을 안 해도 소송법적으로 당연효가 있고 거절. 근데 거절만 할 수 있다. 이거의 반대 개념이 뭔지 아세요? 혹시? 권원. 정당화하는 권원까지는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동의항이 있어도 이게 뭐랑 연결돼야 되죠? 공부하신 분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랑 연결이 딱 돼야 되죠.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하고서 보증금 안 돌려주면은 야 임대차 종료했으면 너도 나한테 보증금 줘야 되잖아. 나 건물 안 돌려줘. 오케이. 동의항으로 너 돌려주지 마. 근데 그거는 거절을 할 수 있을 뿐이지 건물에 눌러 앉을 수 있는 권원은 아니랍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된다? 부당이득 반환은 해주셔야 한다는 내용 연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건 맛만 본 겁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도 이런 게 다 연결되고 있다는 걸 느끼시기만 하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선생님 부담 안 되시면 혹시 537조 한번 읽어볼까요? 역시 이번에도 제가 예고 하나 하고씩 읽을게요. 위헌부담 어디서의 논의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겠어요? 쌍무계약이라는 표현이 반드시 나올 거예요. 537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메 쌍무계약 바로 나와주시네.
청구하지 못한다. 못한다. 혹시 538까지 마저 읽어버릴까요? 그 다음 세 번째 선생님 앞에 계신 분 혹시 부담 안 되시면 538조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선생님. 책임 있는 사유로죠. 네. 아하, 요번에도 쌍무계약 나온 거 느껴주시고. 감사합니다. 2항까지 마저 읽어주시죠. 상환하여야 한다. 이익 상환까지 규정을 읽어줬고요. 자세한 내용은 바로 다음 주에 공부합니다. 우리는 뭐만 좀 느꼈으면 좋겠다. 위험 부담이 이게요. 기초부터 들으신 분들은 아시죠? 논의 개념 자체가 쌍무계약에서밖에 논의가 안 되는 거예요. 조금 힌트를 드리면 위험 부담이야말로 저는 쌍무계약을 저울에 비대거든요. 얘도 올려야 되고 쟤도 올려야 되니까. 이게 저울이라고 하는 빈 저울도 평형하다라고 하는 특징을 너무너무 잘 살린 친구예요. 빈 저울도 평형하긴 해요. 빈 저울도. 공평. 원래는 10 올리고 10 올리기로 한 건데 빈 저울도 나름대로 평형하다라고 하는 거를 직관적으로 잘 만든 법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다음 주 수업 때 할 거고요. 선배님들 드문자 얘는 어떻게 외운다고 했죠? 쌍후. 쌍후. 쌍후인데 세 종류가 있죠? 쌍후업. 쌍후권. 마지막은 쌍후수지. 뒤는 안 할게요. 없고 효과는 반대급부가 있는지 없는지 무효인지 아닌지 여부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문자도 간단히 소개만 해드리면 다 요거는 공통적인 거예요. 쌍무계약에서 후발적 무효가 돼 주시는데 쌍무업, 채무자, 위험부담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고요. 반대급부 청구권이 없죠. 없다는 거. 그냥 왜 날라가 버린 거예요, 그냥. 대상 청구권은 약간 플러스 알마로 기억해 주시고 쌍무권. 쌍무계약이 후발적 불능이 됐는데 권. 누구 때문에? 채권자 때문에 후발적 불능이 됐네. 무효는 아니에요. 유지가 돼서 반대급부 청구권이 있는데 뭘 하셔야겠다. 이익을 얻으셨을 때는 상환하셔야 된다. 538조 2항. 쌍후수지. 수령지체. 수령지체 중에 쌍무계약이 후발적 불능이 발생했는데 언제?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무효가 된 거. 다 답안지를 쓸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3번, 4번까지 또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넘어가 봅시다. 담보 책임은 저희 시간이 이제 틱틱틱 지나가니까 아주 엄밀히 말하면 원래 어디서의 논의라고 소개를 해드렸었죠, 제가. 담보 책임은 아주 엄밀히는 원래 어디다? 여기다 적을까요? 유상계약에서의 논의입니다. 아주 엄밀히는. 유상계약은 정의가 뭐냐면은 상이 대가가 있는 계약이라는 거예요. 아주 어려운 정확한 정의는 뭐냐면은 누군가 재산상 급부를 하는데 그 재산상 급부가 대가성이 있는 거를 유상계약이라고 합니다. 담보 책임은 엄밀히는 유상계약인데 결론만 소개하고 넘어갈게요. 저희는 심화반이니까. 모든 쌍무계약은 뭐다? 모든 쌍무계약은 by definition 유상계약이에요. 왜? 서로가 서로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by definition 그 급부가 재산상 급부가 대가성을 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뭐가 문제가 되냐? 모든 유상계약이 쌍무계약인 건 아니에요. 혹시 얘가 떠오르실까요? 하나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 그랬죠? 감사합니다. 어려운 예 기억하고 해주고 계시네요. 현상 광고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어떤 느낌이다? 광고를 올린 사람이 광고에 필요한 행위에 응해서 그 행위를 완료한 사람한테 돈을 줄 때 그 돈은 그 급부의 대가성이 있긴 해요. 왜 잘했어. 그 행위 완료했으니까 주니까 대가성은 있어요. 그래서 유상계약인데 참 재밌죠. 현상 광고는 언제 성립한대요? 그 행위를 완료한 때에 성립한다고 나와 있어요. 나중에 맨 마지막 수업 시간에 하겠네요. 그러니까 이미 계약이 성립했을 때는 서로가 서로에게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가 않은 거예요. 되게 재밌죠, 법리가. 왜냐면 행위를 완료하고서 성립을 하기 때문에.
급부를 주는 게 대가성은 있는데 쌍무계약은 아니고 재미있는 친구입니다.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봐도 어떤 경우다. 유상계약이지만 쌍무계약이 아닌 경우는 너무 예외적이니까 그냥 담보 책임을 쌍무계약에서 논해도 논리상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쌍무계약 가볍게 두 문자 또 소개하고 넘어가면 이 친구는 두 문자가 뭐였죠? 메모권타 그 담보 책임의 타인 권리 매매의 요건을 먼저 읊어주셨네요. 혹시 손해제기가 나와죠. 손해제기. 그러니까 책임의 내용, 손해제기가 나와야 되죠. 근데 여러분 이거 답변 못 하시는 분들 절대 낙담하지 마시고, 여러분 혹시 바로 줄줄 안 나오신 분들은 이런 메시지를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믿을만 하지 않나요? 저 완전히 다 깨고 있습니다. 채권법 계약 총론부터 각종 계약까지 다 깨고 있거든요, 제가. 그렇게 그러니까 저 믿고 따라오시면 된다. 혹시 지금 답변이 안 나오시면 지금 저 선배님처럼 줄줄 나올 수 있게 연습하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따라오시면 되겠어요. 맛보기 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답변 안 나오시는 분들은.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다. 담보 책임은 어떤 느낌이죠? 쌍무계약에서 나도 10만큼 올리고 너도 10만큼 올리기로 했는데 A가 화가 난 거죠. 야! 너 분명히 10만큼 올리기로 했는데 왜 5밖에 안 올려? 나도 5만 올릴래. 아니면은 너 손해배상에서 5 추가해서 나머지 10으로 메꿔. 요런 내용입니다. 직관적으로 설명드리면. 그래서 빠르게 두 문자 썰을 풀어드리면 어떻게 된다. 담보 책임의 내용이 관통하는 내용들이보다 선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할 수 있고 계약 해지할 수 있는데 누가 계약 해지할 수 있었죠? 선의의 매수인이 제가 좋아하는 두 문자 개목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지경이면 계약 해지할 수 있고. 근데 물론 이거는 대원칙이에요. 그래도 저랑 공부 안 하셨는데도 고개 끄덕이시면 아주 꼼꼼히 공부하셨네요. 담보 책임을. 넘어갈게요. 너무 길게 설명하면은 시간 오버되니까. 제척기간 이슈를 꼭 써주셔야 되죠. 일반적으로 1년. 일반적으로 1년인데 타인 권리 매매에서는 제척기간이 없는 게 재밌었고, 하자담보 책임은 6개월이었던 거. 그리고 기타. 뭐 수량 매매 같은 에서 일부 멸실 같은 경우에는 대금 감액 청구권이 있었던 거랑, 여러분 종류물 매매는 암기하셔야 되는데 완전물 급부 청구권 같은 기타의 경우들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손해제기 기억하시면 되겠고, 요거는 따로 여기 칠판에 적진 않는데 조금만 더 푸시해 볼게요. 그래도 오늘 잘 집중해 주시는 것 같고, 이거 큰 그림 잡는 날이니까 큰 그림 잡는 날 조금만 더 푸시해 볼게요. 지금 방금 했던 이 담보 책임은 엄밀히 따지면 매매에서의 담보 책임이고, 매매에서의 담보 책임이고, 그 규정을 딴 데도 적용해요. 이것도 그냥 읽고 넘어가 볼까요? 그 짧은 조문이긴 한데, 그 네 번째 선생님 제 기억이 568인가일 겁니다. 잠깐만요. 네. 자, 567조 그냥 가볍게 한번 읽어주십시오. 567조. 왜 담보 책임하고 있는데 567조 같은 거 읽겠지? 선생님, 지금 본 절이 뭐예요? 절 이름이 뭡니까? 올라가 보니까 제3절 매매입니다. 그쵸? 제3절 매매의 일관 총칙의 마지막 규정이잖아요. 우리가 한참 빡세게 공부해야 되는 담보 책임은 어디에 적혀져 있냐면요. 569조부터 내용이에요.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그러니까 뭐 타인 권리 매매, 하자담보 책임 같은 내용을 다 규정을 해놓고 569조 이하에 그래 놓고서 567조에서 본절 규정은 매매긴 한데 매매뿐만 아니라 유상계약에서도 준용을 해줄게. 이런 식으로 구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567조를 한번 같이 읽어본 겁니다. 인데 저희 시험 범위에서 좀 특수한 담보 책임 3녀석은 조금 더 따로 기억을 해주셔야겠어요. 공개 질문. 이제 공개 질문 좀 그만하기로 했던, 잘 따라와 주셔서. 어떤 담보 책임, 혹시 저랑 따로 공부하셨던 분들 중에도 매매 담보 책임 아닌데 기억나는 담보 책임 혹시 있을까요? 갑자기 뜨겁네.
어떤 담보 책임이 유명하냐면요. 매매 못지않게 도급이 중요해요. 도급. 됐다 어려워요. 도급. 도급 기억나야죠. 도급은 주석이 겁나 많아요. 심지어. 그 도급은 도급 담보 책임은 좀 특수한데 두 문자는 어떻게 따지면요. 손해제 하예요. 손해제 하 지면. 손해제 하 지면.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냥 쉽지 않다 정도만 기억해 보겠게요. 그래서 그것도 손해배상, 해제, 손해제하, 제척기간 문제 있고 하자담보를 청구할 수 있고 지면은 면책 규정 관련된 내용입니다. 손해제하 지면. 도급 기억하시면은 하나 더 기억해야 돼요. 기출됐던 문제입니다. 수험생은 기출이 곧 목숨이죠. 기출은 다 딸딸딸 암기하셔야 됩니다. 누구 담보 책임? 여행계약에서의 담보 책임이 한번 기출됐어요. 한번 다 풀어보셨죠? 그 친구는 어떻게 외울 거냐면요. 손해제기, 손해제하, 손해제시. 맞아요. 손해제시, 감. 그래서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지금 그냥 들어만 두세요. 아, 지금 제가 큰 틀 잡아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PPT 하나로 지금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8줄 공부하셨던 분들은 전체 다 복습시켜드리는 거고 이런 거 공부할 거라고 제가 지금 로드맵 짜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해드리면 증여는 유상계약이 아닌데도 조금 재미가 있어요. 부담부 증여 때문에도 있긴 한데 주목하자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뭐 갑자기 이거네. 주목하자 뭐였죠? 서망제. 깜짝이야. 주목하자 서망제, 범부육용, 부정사 뭐 이런 게 있었죠. 감사합니다. 뭐 그런 게 있다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딱 준비했던 것만큼 시간이 됐네요. 계약의 해제인데요. 이거는 왜 굳이 이 이름을 붙였을까요? 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해제는 원래 어디에서 논의해요? 지금 보니까 뭐의 해제예요? 쌍무계약의 해제예요? 계약의 해제입니다. 다섯 번째 선생님 읽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541조 맞나요? 이행지체와 그거? 아유, 큰일 났네. 544네요. 죄송합니다. 맞아요. 546이 이행불능이니까 맞네요. 544. 죄송합니다. 544조인데 하나만 조금 음미하면서 읽어봅시다. 일단 읽기 전 다섯 번째 선생님이 읽어주실 건데 이 조문에는 주인공이 누구로 나올 겁니까? 계약이 주인공으로 나올 거예요. 계약이 쌍무계약 아니고. 다섯 번째 선생님 544조. 근데 읽기 전에 그래도 또 그거 소개하고 읽는 게 낫겠다. 이거는 그래도 두 문자 얘는 꼭 기억해야 되죠. 아직 시험 안 나왔지만 혹시 기억날까요? 이행지체에 따른 해제는 무슨 닥터? 감사합니다. 복습. 여러분 아직 줄줄 안 나오신 분들은 이렇게 따라오면 됩니다. 이게 두 문자가 쉬워서 계속 반복하면 잘 나와요. 지상, 최고의 암의사. 잘 외워주셨죠? 그래서 두 문자 내용이 뭐다? 이행지체가 발생하면 상당 기간을 정하여 최고를 하는 거예요. 빨리 내놓으라고. 근데 그래도 아니 이행한 때에는 이때 해제권이 발생하고 법정 해제권, 해제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요거 염두에 두시면서 계약이 등장하는지 염두에 두시면서 544조 다섯 번째 선생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읽어주세요. 네네. 그런가요? 그럼 다시 첫 번째 선생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544조.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여기까지가 제가 지상 최고까지 한 겁니다. 지상 최고. 지체가 발생했는데 상당 기간 정하여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지금 주인공 누구예요? 뭐를 해제할 수 있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거 꼭 음미해 주세요.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기본기입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이런 내용까지 들어가 있고요. 근데 왜 분명 주인공이 계약인데 왜 쌍무계약 사총사로 엮으셨어요? 바로 결론, 두 가지 결론. 왜? 지상 최고 암의사인데 이 계약의 해제가 공부할 겁니다. 원래 세 종류가 있죠. 계약 세 종류 뭐라고 배웠었죠? 법정 해제, 합의 해제, 약정 해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법정 해제가 원래 제일 중요합니다. 민법 전체. 저희 시험은 희한하게 약정 해제, 합의 해제를 좋아하시는데 원래 민법 전체로 보면 법정 해제가 굉장히 법리도 어렵고 중요한데요. 법정 해제 중에서도 이행지체에 따른 법정 해제가 중요한데
일반적인 계약이 아니라 쌍무계약에서는 요 G라고 하는 녀석이 잘 성립을 안 해요. 왜 그러게요? 요거 때문에. 쌍무계약에서는 동시이행 항변권의 당연효 때문에 이행지체, 약속한 시간이 지나도 당연히 이행지체를 면하게 돼 있어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래서 쌍무계약에서는 이 이행지체에 잘 빠지지 않기 때문에 특히 쌍무계약에서의 이행지체에 따른 법정해제가 굉장히 어렵고 원래 민법 전체로 따지면 저희 사례집에도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제가 그래도 넣어놨습니다. 워낙 중요한 기초 문제라서 준비를 해둬야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아요. 작년에도 법정해제가 좀 어렵게 나왔죠. 해제가 파면 팔수록 굉장히 매력이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 두 문장으로 제가 썰 한 30분 쫙 풀었는데 지금까지 공부 잘해오신 분들은 복습이 쫙 됐기를 바라고 혹시 저랑 처음 호흡 맞춰보시는 분은 요런 식으로 오 변호사가 민법 큰 틀을 잡고 있구나. 요런 거 부족했던 부분들은 내가 채우면 되겠다. 이렇게 감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51분이 되긴 했는데 저한테 5분만 좀 더 주십시오. 2교시, 3교시를 조금만 제가 타이트하게 써보겠습니다. 요거는 그래도 꼭 언급을 하고 넘어가고 싶어서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약속과 처분의 차이. 자, 민법에서는 약속과 처분을 구분해야 됩니다. 약속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요. 처분은 누구나 할 수 없고 권리자만 할 수 있고 또 특정한 절차를 필요로 하며 약속은 말로 한 거기 때문에 이행까지 하셔야 되는데 처분은 그 이후에 이행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게 뭔 말일까? 아까 했던 사례 똑같아요. A는 2025년 1월 1일 B로부터 X아파트를 10억 원에 샀다. X아파트를 10억 원. 저희 계약서로 보이시죠? 네. 자, 이렇게 되는데 두 가지 질문만 또 빠르게 해봅시다. 이것도 중요해서 답변을 들어야 되는 내용이죠. 자, 여러분. A는 2025년 1월 1일 B로부터 X아파트를 10억 원에 샀다. 점. 문장이 딱 여기까지만 있으면 A가 B로부터 X아파트를 매수했다 라는 문장까지 있으면 A는 이 시점에서 X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나요? 이 답변 알고 계신 분들은 여유롭게 저와 미소를 맞춰주시고 혹시 답변 안 하셨던 분들 이거는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2분의 1이니까 한번 찍어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A는 2025년 1월 1일 X아파트를 10억 원에 샀다. 매수했다. 매수했으니까 A 소유 아닌가요? X아파트? 이렇게 답을 알려주시면 어떡해요? 아니죠. 왜 아니죠? 뭐가 필요합니까? X아파트 소유권을 이전받으려면 뭐 더 설명할 때 제일 중요한 거 어떤 것들을 보통 답변을 잘 해주시죠? X아파트라고 하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얻으려면 뭐가 필요하다? 반드시 등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요 내용이 186조에 써져 있어요. 다시 두 번째 선생님이 요거는 워낙 중요한 내용이라 물권법이 저희 시험법이 아니긴 하지만 이거 왜 굳이 이런 것을 여기서부터 빌드업을 해야 타인권리 매매 공부할 때 쉬워요. 여기서부터 빌드업을 해야 타인권리 매매 공부할 때 쉽습니다. 186조 부동산에 관한 이 소유권을 득실 변경하는 문제는 뭐가 있어야 된다? 반드시 등기를 해줘야 소유권을 넘겨받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드렸던 질문 A는 2025년 1월 1일 B로부터 X아파트를 10억 원에 샀다. 매수했다. 까지만 하면 여러분 이거 왜 자꾸 오 변호사 딴 얘기하지? 딴 얘기라뇨. 당장 바로 요번 교시부터 풀어볼 사례집에 바로 적용돼요. 이게 음미가 되셔야 돼요. 매수했다라는 문장하고요. 넘겼을 때는 그 뒤에 뭐라고 붙는지 아세요? 같은 날 대금을 지급하고 일주일 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았다가 써 있어요. 사례형에
사례형이 그거를 차이를 냅니다. 요런 게 고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거 설명하려고 지금 빌드업 하는 거예요. 사례형 문제 볼 때 보세요. 그냥 약속만 했을 때는 딱 거기까지만 써 있어요. 샀다. 근데 막 제3자 문제 나와야 되고 소유권까지 취득한 걸 언급할 때는 꼭 뒤에 그 말이 써 있습니다. 일주일 뒤에 매매 대금 다 내시고 이전 등기를 했다. 동산 같은 경우에 인도를 받으셨다. 그런 문장 들어가 있는 거 꼭 확인해 보세요. 사례 있다 풀 때.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자. 그래서 또 저한테 공부하신 분은 전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지금 방금 읽었던 186조의 등기 필요한 건 사실 하나고요. 처분, 재산권 이전이라고 하는 처분을 받으려면 정확히는 3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어떤 게 필요하다 그랬죠? 그냥 제가 할까요?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받아야 되고 뭐가 필요하죠? 이 2번을 잘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2번 뭐였어요? 와, 이제 한 30번 반복하니까 이제 나오네요. 네, 적법한 원인 관계가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 3번. 방금 읽었던 뭐가 있어야 된다? 적절한 공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막 자세하게 하면 좋을 텐데, 그래도 요건 한번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채권은 대항 요건이라서 사실 조금 다르긴 한데 그냥 들어만 두시고, 동산 같은 경우에 방금 우리가 봤던 요거는 부동산이라서 등기가 필요한데 동산은 인도라고 하는 공시 절차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요 내용을 세 번째 선생님께서 188조를 한번 읽어 주십시오. 186조랑 눈으로 비교하면서 읽어 보세요. 감사합니다. 1항까만 읽겠습니다. 저희는 물권법 내용을 하는 거 아니까. 문장이 데칼코마니죠, 여러분. 86이랑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들식 변경은 등기해야 효력 생기고 동산은 뭐다? 동산에 관련된 소유권은 뭘 해라? 인도라고 하는 적절한 공시 절차 거쳐야 되는 거.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하면 되겠죠. 186이랑 188을 비교하면은 감을 잡을 수 있어요. 여기서 유추할 수 있어요. 자. 적법한 원인 관계가 필요하다는 건요. 요 두 개를 비교하면 또 유출할 수 있습니다. 뭐랑 뭐? 186이랑 187을 비교해서 읽어볼게요. 이번 네 번째 쌤이 읽어주실 건데 자, 186은 제목이 뭐였어요? 부동산 물권 변동의 효력이고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등실 변경이죠. 자, 네 번째 선생님이 187조 한번 읽어주십시오. 아하, 법률의 규정에 의할 때는 뭘가 필요 없다. 세 번째를 생략해도 된다는 내용이 나오네요. 맞아 읽을까요? 그러나 너가 소유권은 얻는데 제3자한테까지도 나 소유자야 라고 말하려면은 제3자한테 처분할 때는 등기를 꼭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거 왜 빌드업한지 또 느낌 오시죠? 186이랑 187을 비교하면 느낌 딱 오시죠? 이 원인 관계에 따라서 요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186은 뭐일 때? 법률 행위로 근거해서 요 마포대교를 우리가 지을 건데 이 마포대교를 지은 게 법률 행위. 법률 행위? 이 연결되셔야 돼요. 요 이름표 뭐라고도 했어요. 의사표시기도 하고 법률 행위기도 하고 계약이기도 하고 쌍무계약이기도 한 거예요. 아하. A랑 B랑 계약 맺은 거잖아요. 계약은 뭐의 일종이니까. 법률 행위 일종이니까. 문장 바로 연결되셔야겠죠. 오케이. 이 법률 행위로 우리가 마포대교 지었으니까 등기까지 해야 효력이 생기는데 이 마포대교가 법률 행위가 아니라 법률 규정으로 지었을 때는 등기 안 해도 되겠다. 그냥 가볍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은 어디서 유출을 할 수 있냐면요. 이게 타인권리 매매. 타인권리 매매 쉽게 설명하려고 지금부터 제가 빌드업하는 거예요. 569조를 읽으면 또 다시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또 쫙 점프하네요. 저도 내려가야겠습니다. 569조. 569 맞네요. 타인권리.
맞죠? 네, 5, 6 구조. 맞네요. 해주세요. 첫 번째 선생님. 네. 네, 감사합니다. 569조 타인의 권리의 매매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내 소유의 권리가 아닌데도 뭔 할 수 있대요. 뭐랑 뭐의 차이? 약속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쫙 다 연결되는 겁니다. 거기까지. 타인 권리 매매까지. 아하. 실무에서 예를 들어볼까요? A가 2025년 1월 1일 B로부터 X아파트를 10억 원에 샀어요. 샀는데 계약서 쓴 거예요. 매수.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X아파트 등기가 누구로 되어 있게요? C 거였던 거예요. X가. 멱살 잡겠죠. 야, 나 너 건 줄 알고 샀는데 B가 워워워 계약서 보여주는 거예요. 웨이트. 내가 작년 11월 2024년 11월에 C로부터 사서 지금 중도금까지 내슈 이미 냈고 지금 내가 잔금 처리할 것도 이미 마련했거든. 나랑 계약해도 돼. 타인 권리 실무에도 굉장히 흔하게 있죠. 굉장히 똑똑한 비즈니스맨이죠. 예를 들어서 9억에 사고 10억에 한 달 만에 팔면 사실 베스트죠. 굉장히 흔히 있는 일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뭐랑 뭘 비교하셔라? 약속과 처분을 비교하셔야겠고 처분까지 하시려면 정당한 권리자여야 돼요. 처분까지 하시려면 정당한 권리자여야 되는데 569조로 보건대 우리 민법은 뭐를 이미 염두에 두고 있다. 네 거가 아니어도 뭔 할 수 있다. 약속은 할 수 있더라. 요거 답안지에 꼭 쓰셔야 돼요. 제가 나중에 타인권리 매매 할 때 할 건데 이게 어려운 식으로 뭐라 나와 있죠? 타인권리 매매는 원시적, 객관적 전부불능이 아니기 때문에 무효가 아니다란 문장을 꼭 써주셔야 5점을 추가하는 겁니다. 그 문장이 꼭 있어야 돼요. 무효가 아니야. 뭐만 하면 돼요? 우리 아까 읽었는데 매매 목적이 된 타인의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 뭘 하래요? 권리 취득해서 매수인에게 이전해. 그게 전부인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한 번만 다 넘어갈게요. 원래 여기서 제가 시간 조금 더 있으면 해제 취소까지 할 텐데 이거는 제가 천천히 처분 세 가지 요건 다시 복습하고 넘어갑시다. 뭐뭐뭐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마포대교 적법한 원인 관계 56 186 187 비교하시고 적절한 공시 절차. 약속은 아무나 하실 수 있다. 타인 권리 매매 연결해 주시고 설명하고 싶은 게 많은데 그래도 요거 한마디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쉴게요. 원래 제가 시간이 있으면 여기서 제3자가 무엇인지도 조금 설명하면 좋았을 텐데 그건 좀 어렵고 해제와 취소의 소급표만 조금 우리 웜업하고 넘어갑시다. 155T를. 소급표의 뜻이 뭐였죠? 한자가 소가 무슨 뜻이었죠? 여기서 소는 한자가 뭐냐면 연어. 거슬러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소급표의 반대말은 뭐냐면 장래효라고 합니다. 요거 기점으로 뽕 하고 터졌을 때 소급표는 뒤로 점프하는 거,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를 거슬러 올라가서 미칠 급자를 씁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효과를 미치는 걸 소급표라고 하는데 제가 이거 설명할 때 보통 마포대교에 비유하죠. 타짜에서 나왔던 혹시 잘 이해하시라고 마포대교 무너졌나 짜자? 마포대교 무너졌다고 해도 현실 세계에서는 한 번 넘어가면 돌아오진 않죠. 오히려 잘 됐죠. 현실 세계에서는 넘어갔는데 마포대교 무너지면 뭐 잘 됐지. 돌아갈 일도 없고. 근데 해제나 취소로 마포대교가 무너지면 뭐라고요? 소급표예요. 소급표. 거슬러 올라가서. 그걸 뭐라고 한다? 처음부터 단 한 번도 이 다리가 세워진 적이 없다고 합니다. 누가? 1차 공부 때는 누가? 취소가. 우리 요번에 공부하는 2차 때는 누가? 해제가 소급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A 등기에 X아파트가 있으면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면서 욕한다는 거죠. 야! 너가 이거 왜 갖고 있어? 너 원인 없는데. 돌리도. 그것도 다 여기 소급표 관련된 것도 요 그림 떠올리시면서 이해하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해제 관련된 거 해제가 다다음 시간이죠 아마? 그때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교시 좀 길게 했네요. 저 일단 10분만 쉬었다가 바로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고 오겠습니다.